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그때 필요한 경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미달일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러한 경비율과 관련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그 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비율 제도의 그 의의를 보시면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기장한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지만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비율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 단계에서 기장 단계로 연결해줄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2002년 귀속분부터 당해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세청의 역사를 말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우리가 경비율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시면요. 우리가 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서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하고 기타 경비는 그 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기준 경비율과 필요 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 경비율로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준 경비율은요. 자, 우리가 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100이라는 수익 금액이 있으면은 이 100이라는 수익 금액에는 우리가 20원에 해당되는 소득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이제 50원에 해당되는 주요 경비, 재화의 매입과 임차료, 인건비 등에 해당되는 그 주요 경비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30%가 기타 경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경비를 제외한 재화의 매입이라든가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게 기준 경비율 제도이고요. 단순히 수익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한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해주는 게 단순 경비율 제도입니다.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보다 증빙 수치 의무가 한층 강화가 되어 있고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미수치된 경우에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경비인 재화의 매입이라든가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소득 금액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율의 적용은요. 업종별 기준 수익 금액 이상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고 기준 수익 금액 미만자와 당해 연도에 지금 이제 2021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께서는 2020년도 이제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전문직 사업자죠. 이러한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라든가 수익 금액과는 관계없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요. 또한 현금 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우리가 법적으로 단순 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금 영수증에 가입이 되지 아니한 사업자라든가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께서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소득 금액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 경비율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한 그 업종별 수익 금액을 한번 짚어보면은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농업이라든가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등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수익 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고요. 제조업이라든가 음식점업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직전 연도 계속 사업자인 경우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미만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기타 서비스업 등등에 해당되는 이러한 업종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업종별로 이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신 신규 사업자분들께서는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본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3억 원 미만 그리고 제조업,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서비스업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 결정 경정자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결정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빙 서류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죠.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가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기준 수익 금액을 계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사업자가 업종을 겸용하거나 이 이상의 사업을 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업종 기준으로 수익 금액을 환산을 한 그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수익 금액은 소득세법상 총 수익 금액을 말하고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이제 증가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해 증가된 수익 금액을 포함을 합니다. 사업자가 수익 금액을 장부나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동업 지자체라든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라든가 장려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이런 신용카드 매출 이제 자비익으로 이제 처리를 주를 하는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죠. 이러한 금액이면 보조금이라든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자의 수익 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계 시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인별과세가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 의무를 적용을 하고요.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익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직전연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 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속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라든가 사업 소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압승계 같은 경우에 중으로 이루어진 이제 사업소득 관련돼서는 이제 가압승계가 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된다는 점 팁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단순 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된 사업이 있잖아요. 이때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험 설계사 등의 특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짚어보면은요. 우리가 보험 설계사라든가 음료 배달원 그리고 방문 판매 사업자는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그 지급자가 있어 직전 수익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을 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즉 연말정산 소득 금액을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그 연말정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보험 설계사라든가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 사업자인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에서 당해 총 수익 금액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그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험 모집이라든가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같은 경우는 단순 경비율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4천만원 초과분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인적 용역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4천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율을 적용을 하고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보험 모집인인 경우에는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순 경비율 77.6% 그리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68.6%, 방문 판매원은 75%, 그리고 4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65%, 음료품 배달원인 경우에는 굉장히 높네요.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단순 경비율이 80%, 그리고 4천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2%를 적용을 합니다. 결국은 다른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수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고 무기장 시 기준 경비율로 추계 가세되지만 보험 설계사 등은 이렇게 보험 모집이라든가 방문 판매원 그리고 음료품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당해 수익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서 무기장 시 기준 경비율로 추계 과세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험 설계사라든가 방문 판매원 그리고 음료품 배달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인적 용역 사업자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또 하였더라도 이러한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요. 당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을 이제 그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신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절차가 간단한데요. 한번 보시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필요 경비 전부를 우리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즉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은요. 수익 금액에서 당해 수익 금액에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함으로써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 수익 금액에는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익 금액에서 제외가 되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익 금액은요. 우리가 경비율을 적용을 할 때 그 기준이 된 수익 금액입니다. 앞에 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뒤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때 수익 금액에 만약 총 수익 금액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 그 100원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10원이다 그러면 100원에서 10원을 뺀 90원의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수익 금액에서 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수익 금액 대비 전체 경비를 우리가 업종별 평균한 비율인데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의 하나에서 단순 경비율에 단순 소득률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더 20%를 더 가산한 그 단순 경비율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장애인 단순 경비율은요. 만약 단순 경비율이 우리가 60%다 그러면 60%에 플러스 100에서 이제 60%를 뺀 금액이 40%잖아요. 40%에 20%를 곱한 금액을 더함으로써 48%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장애인 단순 경비율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은 우리가 단순 경비율이 90.3%인 경우 이제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 경비율은요. 90.3%에 플러스 100 마이너스 90.3%의 이 금액의 20%만큼 더 추가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합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때 우리가 장애인 단순 경비율은 92.2%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의 경우 우리가 업종 코드 94로 시작하는 그 업종 있잖아요. 이러한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그 단순 경비율은 수익 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기본료를 적용을 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죠? 이 금액 우리가 보험 설계사에서도 잠시 봤는데 4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료,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율을 적용을 합니다. 단순 경비율과 관련돼서 우리가 인적 용역 사업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한 그 계산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연간 수익 금액이 4,500만 원인 서적 외판원 940908의 업종 코드입니다. 서적 외판원의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은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어떻습니까? 우리 4,500만 원인데 인적 용역이고 94로 시작을 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초과율을 적용을 합니다. 즉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곱하기 기본율 75%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이죠. 자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초과율 65%를 적용한 금액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4천만 원에서 75%를 차감을 하고 그리고 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중에 4천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1,175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율 적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준경비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순경비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시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 주요경비 3대 경비죠. 재화에 대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사업 관련 경비로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규증빙인 세금 계산서라든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즉 기준 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요. 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 주요 경비 3대 비용이죠.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을 하시고 거기에서 수익 금액에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 기준 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기준 경비율은 수익 금액 대비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복직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 굉장한 불이익이 있는데요. 그 불이익 내용을 보시면은 복직부기 의무자는 추계 소득금액 계산 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 경비율의 2분의 1, 즉 50%를 적용하여 필요 경비를 계산을 합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은 건축사업 운영업자의 2020년도 수익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복직부기 의무자잖아요. 1억 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 신고 시 기타 경비는 2020년 기준 경비율의 19.5%의 2분의 1인 어떻습니까? 우리가 9.75%가 되나요? 이게 2분의 1인 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1억 원에 우리가 당해 건축사업 코드 742105의 그 경비율은 어떻습니까? 기준 경비율이 19.5%인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추계 신고 시에는 당해 기준 경비율의 2분의 1만을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불이익이 나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가산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이 배제가 되겠습니다. 결정이나 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또한 세액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이익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불이익 중에 첫 번째가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을 인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특법에 의한 세액 감면이 배제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조특법에 의한 세액 공제가 전면 배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준경비율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 상한 배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시면은 이제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면요. 우리가 상한 배율이 어떻습니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을 할 때 만일 복식부기 의무자다 그러면 그때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을 인정을 하고 그 이외에도 당연히 기준경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소득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는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득 상한 배율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추계소득금을 계산을 할 때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당해 추계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당해 수익금액에서 3대 주요 경비를 차감을 하고 수익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과 또한 수익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이 금액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2020년 기준 2.8배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2020년 기준 늘었죠. 3.2배에서 19년에 비해서 3.4배를 곱한 이 배율을 곱한 이 금액을 이렇게 계산된 이 금액을 이제 단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하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년도 수익금액이 4억 원, 2020년도 수익금액이 1억 2천만 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수익금액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장애인이 아닌 임차 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20%, 단순경비율 75%, 배율은 3.4배입니다. 3.4배 맞죠? 복식부기 의무자고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4억 원이고 그래 제조업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1억 2천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주요 경비 합계액은 6,800만 원이며 증명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기말재고 없다. 주요 경비 내용은 매비용 4,100, 임차료 1,200, 인건비 1,500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자 1억 2천에서 우리가 6,800을 빼고 1번입니다. 1번에 의한 주요경비 3대 주요경비를 빼고 그리고 1억 2천에 자 기준경비율 20%죠.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억 2천에서 1억 2천만 원에 단순경비율 7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그 금액의 배율 3.3%를 곱한 금액 중에 둘 중 작은 금액을 산정을 했더니 4천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보시면 분석이 이렇게 나왔네요. 보시면 자, 1억 2천에 6,800 빼고 1억 2천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였잖아요. 그렇게 추계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에 대해서는 2분의 1만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1억 2천에 기준경비율 20% 곱하고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주잖아요. 2분의 1만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이 산정이 됐고 두 번째는 1억 2천에서 1억 2천의 단순경비율 7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그 금액에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득 상한 배율이 3.4%잖아요. 3.4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4배를 곱했더니 이 금액이 됩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4천만 원이 당해 제조업자의 당해 2020년도에 추계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비율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경비율 적용은 사업장별 그리고 업태별, 종목별로 해당 연도 총수익 금액에 대해 적용을 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자가사업자입니다. 타가사업자, 자가사업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자가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은 0.4%를 가산을 해서 적용을 하고 단순 경비율인 경우에는 자가 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을 합니다. 즉 기준 경비율의 자가율은 기준 경비율의 일반율에 0.4를 더하고 단순 경비율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순 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한 그 금액을 그 비율을 자가율로 적용을 합니다. 기준 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 경비율의 자가율은 11.6에다가 어떻습니까? 0.4를 더했잖아요. 그래서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 경비율의 자가율은 90.3에서 0.3을 차감한 90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농업이라든가 임업,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된 그 업종이라든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등의 이러한 업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가율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 건물에 아드님이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때는 아드님이 임차인인데 이때에는 자가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 수익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즉 공동사업자에 분배된 수익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입니다. 전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익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를 하겠습니다. 주요 경비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매입 비용은 이제 재화의 매입과 외주 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체물이라든가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하고요. 외주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우리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을 주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의 운반비인 경우에는 육상이라든가 해상, 항공 운송업, 운수 관련 서비스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대 주요 경비에 대해서 이제 매입 비용 중에는 이러한 재화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과 그리고 외주 가공비 그리고 운송업의 운반비로 세 가지를 매입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 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당의 매입 비용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보시면요. 음식료라든가 숙박료 그리고 창고료라든가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 선전비 그리고 수선비 그 다음에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개인 서비스업 이런 서비스과 관련된 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이런 금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입 비용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3대 주요 경비 중에 하나죠. 매입 비용 3대 주요 경비 중에 하나인 임차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든가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리스료 있잖아요. 우리가 리스료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그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우리가 백화점 등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약정에 따라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 수수료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입 비용, 임차료 범위와 증명서류 종류 및 고시에 대한 그 국제적 고시 있잖아요. 그 국제적 고시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께서는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주요 경비 중에 인건비입니다. 종업원의 급여라든가 임금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데요. 인건비인 경우에는 근로 제공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이러한 성질급여를 말하고요. 이때 비과세분을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로서 부담한 우리가 고용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등과 이제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라든가 피복 등에 대한 그 복리후생비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해 인건비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은 어떻습니까? 사업자가 부담하는 그 비용을 말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사업소득인 자동차 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 계산을 한번 보시면요.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 경비에는 이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포함을 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년도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 재고 자산을 감안을 하지 않고 해당 관세한 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 경비를 수익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그 주요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다음으로 주요 경비에 대한 그 증명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매입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그 증명 서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금 계산서라든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 서류를 이제 구비하셔야 되는데요. 법에 의한 그 단서와 영에 따라서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우리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에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금액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매입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그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 증명 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입증에 대한 그 자료를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첨부해가지고 당해 주요 경비로 인정받기 바랍니다.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대상은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 경비를 적용 대상 사업자가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익 금액에서 공제한 매입 비용 그리고 임차료 중에서 정규 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다음으로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퇴직급여 증명 서류는 우리가 급여라든가 임금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출한 금액을 우리가 당해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추계신고 방법에 의한 그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죠.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그리고 기준 경비율에 대한 주요 경비의 증빙 서류와 관련된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국세청에 이제 올라온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요. 이상의 내용이 올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 만일 경비율 적용 대상자라 그러시면 당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